뭐 명리학에 근데 자평 명리학에는 용신이라는 큰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부여받은 용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날 때 부여받은 용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용사지신 이렇게 하죠. 이런 용사지신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이제 하늘에서 부여받고 타고났다 이랬죠. 그걸 줄여서 용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한테나 다 원령별로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유용지신 그러죠. 용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용사지신과 유용지신 이렇게 설명하죠. 대개 이렇게 용사지신이라는 거는 당령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당령 그리고 뭐 사령, 당령, 사령 이렇게 말합니다. 유용지신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또 노력이 또 필요하고 또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유용지신의 첫 번째는 격국에 따른 격국용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격국용신은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직업활동에 쓰는 겁니다. 직업활동이 뭔가 이지러짐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고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직업활동에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업활동에 격국용신은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격국이 잘못되었을 때 하는 방법하고 일간의 처세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는 외부 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잘못이 아닌 환경 잘못에서 벌어지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격국용신인데 그 중에서도 격국의 잘못은 외부 활동의 잘못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내부 활동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펼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격국용신의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격국용신은 직업활동에 사용되는 것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걸로 용신을 잡을 때와 일간으로 용신을 잡을 때는 틀리다. 그래서 격국용신에는 격국용신과 일간용신법으로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격국이 잘못됐을 때 이런 뜻이죠. 이런 겁니다. 정관격에 재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정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잡는 방법이니까 외부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일간으로 용신을 잡는 것은 정관격의 일간이 정인으로 일간용신이 돼야 되는데 근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살해야 되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 활동 이거를 대처법입니다. 대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격국용신 중에 첫 번째 격국이 잘못됐을 때는 외부 대처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하고 노력하고 보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이 사용되고요. 일간이 잘못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이걸 처세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격국용신은 직업활동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과 그에 따르는 처방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격국 용신이 닮았을 때 어떻게 외부 활동에 단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 자기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처세하는 것인가와 대처법과 처세법을 다시 교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이 억부용신인데요. 이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귀빈천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상위그룹 기득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어색한 용어지만 부귀빈천,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노력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억부용신자인데 뭐 이렇게 누를 억자 도울 부자 해서 노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용신이라는 것은 상극을 통해서 상대를 누르다, 이런 방법이 들어가는 걸 억용신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효과를 내고자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억용신은. 근데 이런 억용신을 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생화를 받은 육신이 상극을 통해서 제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득권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노력과 준비된 실력으로 기득권을 차지한다, 이거를 제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화를 안 받은 육신이 상극을 먼저 당한 연후에 이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외복을 노리기 위해서, 이걸 반생의 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생의 공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거는 기득권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 예를 들어 이 제화법을 엘리트 방법이라고들 하고 그러죠. 상제라는 건 반생의 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수성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억부용신이 부귀빈천을 논할 때 억용신 정하는 것은 기득권 방법을 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화하는 배우고 익힌 실력으로 정상적으로 기득권을 차지하는 걸 말하지만, 이렇게 상제라는 것은 상극을 당한 연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다시 기득권에 도전해서 쟁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용신인데, 부용신은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모자란 실력을 채운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합당한, 외부에서 시키는 일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채운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협동한다, 보좌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대체적으로 보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남편이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처갓집 가서 꼬우듯이 이러한 서로 보좌한다, 협동하다, 채운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평범한 부족함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뭐 나중에 이제 설기가 되거나 이럴 때 채운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자람을 채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성실근면하게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용신의 기득권 쟁탈전 두 개가 있듯이 부용신에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높이기 위한 채운다는 것은 엘리트 코스인데요. 뭐 설기가 돼서 채운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못되고 낮은 거를 위로 올리는 거 채운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린다 해서 이 또한 자수성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억부용신이 통관용신법이 있습니다. 이 통관용신법은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A라는 육신하고 C라고 하는 육신이 서로 비세가 등등해서
싸우고 있을 때 중간에서 B라는 육신이 이렇게 중재를 서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육신이 쟁탈전을 벌일 때 가운데서 중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억부용신은 북이빈천을 논할 때 쓰는 것인데 이건 육신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억용신은 기득권 쟁탈전을 벌일 때 쓰는 것인데 이때 재화의 이런 엘리트 코스처럼 자기 능력, 자기 개발을 통해서 기득권을 쟁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제라는 것은 실패 후 반생을 노리는 자수성가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용신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대체적으로 협동과 보좌, 품앗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방법론인데 설기가 되었을 때 채운 거는 없는 거를 보충하는 것 같지만 생화로서 채운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더 보충하는 상승 코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통관용신은 서로 다른 육신이 힘에 비등한 상태에서 싸울 때 쓰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양용신하고 있는데 전문용어로 태과 불급의 기현상에 따르는 조절장치, 중화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를 맞출 때에 이제 균형이라 가지고 맞출 때 필요한 게 병양용신인데 병들었다 뜬과 그리고 약을 먹여야 된다는 의미로 병양용신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재능을 또는 자기 가격을 높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재능을 자기 가격을 열심히 더 높여야 될 때 사용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재능이라는 건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자기 실력을 재능이라고 하고 가격이라는 건 그 실력을 사회에 나가서 발휘해서 이러한 능력으로 인정받을 때 가격이 결정이잖아요. 재능을 만드는 과정과 가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상 증세가 발생된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개수의 금생수가 됐는데 이것이 되면 재능이 높아지거든요. 그 재능이 높아졌는데 이 금생수가 잘못되면 그만 순행이 돼서 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재능을 도전하다가 그거로 인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병약용신법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좌용법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81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능과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방법이 81개 정도 있는데 이 81개가 잘못되면은 병이 된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만약에 오미월령에 인화가 되어야지만이 개발 효과에 따르는 재능이 참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신개발로서 혁신을 이루고 그러는데 잘못되다가니 화다 목본되면 그 과정에서 병이 들어서 더 큰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좌용법, 평범하게 사는 것보단 더 나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병이 걸린다. 81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이라는 건 있는데 이러한 81종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약을 처방하는 이러한 것들을 유용지신으로 또 나누니 이 또한 81개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병약은 실력을 높여서 재능을 더 높이는 것을 말할 때 쓰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가격을 높일 때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대단한 실력 효과와 가격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병이 돼서 역효과가 발생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거를 병약용신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오행에서 따지며 월령별 병약용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후용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후용신은 왜 조후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은 흔히
조화라고 해서 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살았느냐, 때에 맞춰서 사람들과 잘 지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랑 잘 지냈느냐, 학교 생활할 때 친구랑 스승이랑 학교에서 지식을 잘 쌓느냐, 이게 때에 맡은 역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후를 본다고 해서 합쳐서 기후의 조화, 이거를 조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에 맞춰서, 즉 때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잘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밑에 지지로 보는 것은 때에 맞는 역할, 이걸 보는 건데, 때에 맞는 역할, 그러니까 시간에 맞는 역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초년, 중년, 뭐 말년,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부모 시절, 그리고 이렇게 학교 시절, 그리고 사회 시절에 맞게끔 어떻게 자기 능력을 개발을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으면 조화를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조용신이라고 합니다. 조화가 잘못됐을 때 맞추는 방법을 조용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지나간 과거 동안 때에 맞춰서 역할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미래에는 잘 맞겠는가? 이게 바로 기후의 조화라는 조용신입니다. 용어가 길어요. 기후의 조화, 이걸 줄여서 조용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천간에 있어서는 조용신이 조금은 틀립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춥다 그러면 해자 추월이 춥다, 그건 지지 얘기잖아요. 천간에서 춥다 그러면 임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운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라 기운이 추운다, 움츠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심리적 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용신 제가 이제 특별히 설명드릴 때 임수가 천간에 있으면 무토가 조용신이고 해자축월에 태어났으면 추우니까 병화가 조용신이다, 이렇게 통변하실 때 이 언어를 사용하고 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용신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러한 강의를 이제 구독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게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설명드릴 것은 병양용신부터 설명드리는데, 병양용신은 81개를 다 설명하지 보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팔품별로 16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용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격국과 그리고 억부용신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용신, 용사지신이라 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 알았죠? 그리고 용신, 유용지신이라 해서 후천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잘 타고난 게 중요할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할까? 그럼 노력은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나? 격국용신에서 해야 되나? 억부용신에서 해야 되나? 병양용신에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초후용신에서 해야 되나?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용신이 뭐예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난감합니다. 도대체 용사지신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용신을 물어보는 것인지, 격국용신인지, 억부용신인지, 평양용신인지, 조후용신인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얘기했을 때 자평명리학에서 용신 그러면 이 용사지신의 용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평 명리학에서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격국용신은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데 평양용신이 또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격국용신이 정말 잘못돼가지고 필요한데 평양용신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격국용신이 격이 이제 용신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 평양용신이 필요한 분도 있고, 조용신도 필요한 분도 있고, 이렇게 억보용신도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럼 이게 그걸 뭐라고 말해? 사정없이 네 개가 다 필요하면 이 사람을 이름을 뭐라고 하면 총체적 난국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걸어 다니는 환자이라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유용지시란 이름을 달고 네 가지 용신인데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명리학의 꽃인데 꽃은 아무거나 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도 임상을 못하고는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니까 다른 얘기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뭐 신왕하면 뭐 어떻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총체적 난국과 걸어다니는 환자의 모습을 저와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고 진찰을 해보고 문제가 뭔지를 해결을 해나가는 걸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한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주 하나 풀고